아빠, 콜 나 전국대회 1등 했어. 한 소녀가 묘비를 껴안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13살 할인이는 젖은 얼굴로 속삭이듯 노래를 불렀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불러주었다던 달빛 우체통을요. 그때였습니다. 너는 누구니? 우리 아들 묘에서 왜 울고 있는 거지? 소녀는 화들짝 돌아봤고 나이 지긋한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어요. 소녀는 그대로 뛰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건 가방 하나와 트로피. 윤태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가방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엄마는 혼자서 너무 힘들어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과 놀라운 반전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납니다. 항구 도시의 겨울바람은 뼈를 깎는 것처럼 매섭지만 그래도 저는 집을 나섭니다. 시장 청소가 첫 번째 일이거든요. 가로등 불빛 아래 빗자루를 들고 생선 비린내 섞인 무릉덩이를 쓸어낼 때면 손끝이 갈라져서 피가 맺힙니다. 그래도 이 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13살 딸아이 할인이가 자는 동안 저는 세 군데를 돌아야 하니까요. 시장 청소를 끝내면 올케 가게인 별다방분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엔 마트 시식 코너에서 손님들께 새우튀김을 권하는 게 마지막 일이고요. 사람들은 이런 걸 삼탕이라고 부르더군요. 저한테는 그냥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아침 7시가 되자 별다방분식 문을 열었습니다. 올케 선영 씨가 이미 와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왔어. 그게 인사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어묵꼬치를 정리하고 튀김 반죽을 준비하는 동안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선영 씨는 손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머 사장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단골 아주머니가 말을 걸자 선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뭐려. 저기 우리 동서도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형편이 좀 안 좋아서 같이 지내는데 그래도 이렇게 손 보태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주방 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싸늘해지는 기분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나가자마자 선영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설거지 좀 빨리빨리 해. 물값이랑 가스비가 얼마인 줄 알아?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살 거야 진짜. 선영 씨가 중얼거리듯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등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저는 쉴 틈 없이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학교 끝나고 온 할인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에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할인이는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더니 저한테 오지 않고 바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내가 할게. 13살짜리가 능숙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티를 내면 안 되니까요. 선영 씨가 주방을 지나가다가 할인이를 흘끗 봤습니다. 애 하나 데리고 와서 우리 인생에 얹혀 사는 거 아니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할인이 귀에도 들렸을 겁니다.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이 지붕 아래가 아니면
우리 모녀가 갈 곳이 없으니까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선영 씨가 계산대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사이 할인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이거. 아이가 내민 건 비닐봉지였습니다. 안에는 팔다 남은 떡볶이랑 튀김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가 버리라고 했는데 아까워서. 할인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그게 고작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종이 받았는데. 무슨 종이? 합창단에서 발표회 한대. 선생님이 나보고 솔로 해보라고 하셨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가. 응. 근데 엄마 바쁘니까 안 와도 돼. 할인이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바빠도 갈 거야. 엄마가 꼭 볼게. 할인이가 제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체온이 겨울바람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시장 청소를 끝내고 별다방분식으로 출근했습니다. 선영 씨가 카운터 앞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선영 씨가 들고 있는 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합창단 발표회 안내문이었습니다. 어제 할인이 가방에서 떨어졌더라고. 선영 씨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손님 엄청 몰릴 텐데. 네가 빠지면 누가 치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카 학원은 무슨 학원? 밥이나 굶기지 말라니까. 선영 씨가 안내문을 접어서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주워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꼭 가겠다고 아이한테 약속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마트 시식 코너로 가야 했기 때문에 먼저 나왔습니다. 선영 씨가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영 씨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할인이가 두고 간 가방 옆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합창단 안내문이었는데 이건 정식으로 학부모 확인란이 있는 거였습니다. 선영 씨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들여다보더니 구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할인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선영 씨는 손을 털고 불을 껐습니다. 노래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은 텅 빈 가게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은 오빠네 집 다용도실을 마가 만든 곳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자리였습니다. 엄마 이거 들어볼래? 할인이가 낡은 MP3 플레이어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거였습니다. 아빠 노래야.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잡음 섞인 녹음이었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 우체통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들었던 곡이었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 이 노래로 콩쿠르 나가고 싶어.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콩쿠르? 응. 전국 동요 콩쿠르. 선생님이 나보고 나가보라고 하셨어. 저는 상자 안을 뒤졌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악보였습니다. 이거 아빠가 직접 쓴 거야. 할인이가 악보를 받아들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글씨 예쁘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인아. 응? 우리 엄마 아빠 그러니까 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한테는 이 집밖에 갈 데가 없었어.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모한테 미안하면서도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지붕 아래서 잘 수 있으려면. 알아, 엄마. 하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나 이 노래 부르고 싶어. 아빠 노래잖아.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집에 오자마자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로 파트 받았어. 정말? 응. 선생님이 내 목소리가 맑대. 콩쿠르 나가면 솔로로 서도 되겠다고 하셨어.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하린이의 표정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뭐? 보라가 그랬어. 하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청소부 딸치고 잘하네 이러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같은 반애야. 아빠가 뭐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 못하니까 하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신경 안 써. 신경 안 쓴다는 말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13살짜리가 벌써 그런 말을 배워버린 거니까요. 저녁 때 별다방 분식에 갔습니다. 하린이도 같이 왔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몇 명 있었고 선영 씨가 카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하린이 왔네. 선영 씨가 손님들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조카 노래 진짜 잘해요. 학교에서 솔로도 한대요. 손님 중 한 분이 하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 대단하다. 그쵸? 우리 조카가 목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선영 씨가 하린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나가자 선영 씨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야 하린아 거기 서 있지 말고 테이블이나 닦아. 하린이가 순순히 행주를 들고 갔습니다. 선영 씨가 저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너 하린이 콩쿠르 보낼 거야? 내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참가비는? 옷은? 교통비는 누가 내? 선영 씨가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래한다고 돈 나와? 현실 좀 보라니까.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해. 근데 우리 집 돈 쓸 생각은 하지 마. 선영 씨가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래 좀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니네 형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선영 씨가 오빠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동선에 애가 콩쿠르 나간다는데 옷이랑 교통비 누가 내? 그건 윤서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긴. 우리한테 손 벌릴 게 뻔하잖아. 저는 방문 너머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린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무대에 세워주겠다고요. 며칠 뒤 학교에서 콩쿠르 안내문이 왔습니다. 전국 동요 콩쿠르 예선이 다음 달 15일이었습니다. 참가비가 3만 원이었고 의상은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야간 알바를 하나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트 시식 코너 끝나고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자리가 있었습니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청소 전에 잠깐이라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잠은 줄어들겠지만 하린이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별다방 분식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선영 씨가 불렀습니다. 야 윤서야. 네. 콩쿠르가 다음 달 15일이라며? 네 맞아요. 선영 씨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날 점심에 단체 예약 들어올 수도 있어. 니 빠지면 안 돼. 네. 들었잖아. 그날 무조건 나와야 해. 선영 씨가 휴대폰 메모장에 날짜를 적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 달 15일.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할인이 콩쿠르라서. 그래서 네 딸 노래하는 거랑 우리 가게 매출이랑 뭐가 더 중요한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예선이잖아. 떨어지면 그만이고. 그 말투에서 뭔가 싸늘한 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콩쿠르 날 올 수 있어? 당연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선영 씨가 그날 날짜를 메모한 게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할인이가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빛 우체통이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할인이가 노래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우리 할인이 최고야.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콩쿠르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면 바로 시장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별다방 분식에서 일하고 마트 시식 코너까지 돌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손이 자주 떨렸습니다. 그래도 참가비 3만 원은 모았습니다. 의상비가 문제였습니다. 콩쿠르 무대에 설 때 입을 원피스가 필요했습니다. 할인이가 가진 옷 중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중고 거래 앱을 뒤져서 흰색 원피스를 찾았습니다. 2만 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됐습니다. 할인이는 매일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학교 끝나면 음악실에서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작은 목소리로 달빛 우체통을 불렀습니다. 아빠의 손글씨 악보를 소중하게 들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주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준 피아노 학원에서 반주비를 물어보니 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반주 없이 부르면 안 될까요? 제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무반주로요? 가능은 한데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볼게요. 저는 할인이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걱정할까 봐요. 그날 저녁 별다방 분식에서 일을 하는데 선영 씨가 할인이를 불렀습니다. 할인아, 너 어디가? 할인이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음악실에서 연습하기로 했어요. 연습? 지금 몇 시인데? 저녁 6시였습니다. 선생님이 7시까지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해? 선영 씨가 싱크대를 가리켰습니다.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너는 튀김 준비해야지. 할인이가 하고 가면 되잖아. 선영 씨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요, 이모. 아이가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인이가 설거지를 끝낸 건 7시 반이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연락하니 이미 퇴근하셨다고 했습니다. 할인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내일 하면 되지. 제가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악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손글씨 악보를 깨끗한 파일에 넣어서 보관하던 거였습니다. 선영 씨가 떡볶이 국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옆을 지나가다가 국물이 튀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악보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하린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미안. 선영 씨가 말했지만 미안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뭐 그리 소중해? 하린이가 악보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빠의 손글씨가 빨간 국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애 앞에서는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선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 선영 씨가 냄비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지들 집에서 쫓겨나서 우리한테 붙어 살래? 내가 불쌍해서 받아준 줄 알아? 그 말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무슨 말버릇이야? 선영 씨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아빠도 없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평생 얹혀 살면서 고마운 줄도 몰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린이가 제 뒤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오빠가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여보, 동서가 지금 나한테 대들었어. 선영 씨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윤서야.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형수한테 왜 그래? 네가 잘하자. 동서 화낼 일 없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도 저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됐어. 들어가 있어. 오빠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하린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하린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물 묻은 악보를 닦아냈습니다. 번진 글씨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자는 동안 저는 악보를 햇빛에 말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콩쿠르까지 2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시장 청소를 하다가 잠깐 쓰러질 뻔했습니다. 며칠째 2시간도 못 잤으니까요.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하린이가 무대에 서는 날까지요. 중고 원피스도 샀습니다. 흰색의 레이스가 달린 예쁜 옷이었습니다. 하린이가 입어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예뻐. 우리 하린이가 더 예쁘지. 아이의 웃음을 보니 모든 피로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콩쿠르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별다방 분식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계산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점심에 단체 손님 20명 온다.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네, 들었잖아. 20명. 네 무조건 나와야 해. 내일은 하린이 콩쿠르 날인데요. 그래서 나 혼자 20명 어떻게 감당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점심만 돕고 바로 갈게요. 점심 피크 끝나면 3시야. 콩쿠르 몇 시인데? 2시요. 선영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못 가겠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불 끄고 나와.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선영 씨가 나가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콩쿠르? 그날 손님 진짜 많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등 뒤에서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콩쿠르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린이가 이미 일어나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흰색 레이스 원피스가 아이한테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 나 떨려. 하린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할인이 잘할 수 있어. 저는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거울 속 할인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습니다. 아침 7시에 별다방 분식으로 갔습니다. 오빠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윤서야.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점심에 단체 손님 온다며. 선영이가 그러던데. 네. 근데 오빠 오늘 할인이 콩쿠르 날이에요. 알아. 근데 점심 피크 때만은 무조건 나와야 돼. 약속은 약속이고. 오빠가 선을 그었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만 도와줘. 그 다음에 가면 되잖아. 콩쿠르가 2시였습니다. 점심 피크가 끝나면 늦을 게 뻔했습니다. 오빠 제가 12시 반까지만 하고 갈게요. 네. 선영이한테 말해봐. 오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 씨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저는 일단 주방으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8시쯤 선영 씨가 왔습니다. 손에 대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물 청소해야겠다. 바닥이 기름져서.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튀김 반죽을 준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선영 씨가 주방 바닥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인이가 가방을 메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 12시까지 접수해야 해.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도 최대한 빨리 갈게.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노래 잘 부르자. 응.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가 할인이를 불렀습니다. 야 할인아. 가방 좀 내려놔봐. 네. 가방끈 풀렸어. 내가 묶어줄게. 할인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영 씨가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악보 챙겼어? 네 이모. 어디 있는데? 가방 앞주머니에요. 선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가. 할인이가 다시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9시쯤 저는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선영 씨가 주방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걸레 옆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투명 파일이었습니다. 언니 저거 뭐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몰라. 아까 바닥에 떨어져 있던데. 선영 씨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인이의 악보였습니다. 아빠의 손글씨가 적힌 그 악보요. 파일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눅눅하게 젖어서 글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할인이 악보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가방에서 빠졌나 보네. 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왜 바닥에 있어요? 왜 물에 젖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떨어져 있길래 치우려고 했지. 선영 씨의 표정은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방끈을 만지작거릴 때 악보를 뺐다는 걸요. 일부러 그런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뭐? 야, 지금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선영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떨어져 있는 걸 주었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저는 젖은 악보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할인이한테 가져다 줘야 했습니다. 콩쿠르 접수 장소가 시내 문화회관이었습니다.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뛰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악보가 없어. 가방에 분명히 넣었는데 없어. 알아. 엄마가 지금 가지고 갈게. 진짜? 엄마 빨리 와.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손에 든 악보를 펼쳐봤습니다. 종이가 너무 젖어서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손글씨가 번져서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문화회관으로 뛰었습니다. 하린이가 접수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린아,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악보. 저는 젖은 악보를 내밀었습니다. 하린이가 악보를 보더니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게 뭐야? 다 젖었잖아. 글씨도 안 보여.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접수 마감이 12시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하린아, 악보 없이 할 수 있어? 몰라. 가사는 외우는데 악보 없으면 불안해. 하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노래잖아. 내 마음속에 다 있어. 저는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매일 부르던 노래야. 할 수 있어. 하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접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 10분이었습니다. 분식집에 가야 했습니다. 안 가면 선영 씨가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하린아, 엄마 잠깐 갔다 올게. 금방 올게. 응. 하린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분식집에 도착하니 이미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선영 씨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야,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 죄송해요. 하린이한테. 하린이. 지금 손님이 20명이야. 빨리 앞치마 입어.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시계를 볼 틈도 없었습니다. 1시가 지나고 1시 반이 됐습니다. 콩쿠르가 2시였습니다. 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뭐? 아직 손님 있잖아. 하린이 무대가 2시예요. 그래서 네 딸 노래 한번 못 보면 어떠냐? 인생에 무슨 지장이라도 있어?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가야 해요. 선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문화회관이요. 빨리요. 택시 안에서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0분이었습니다. 제발 늦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문화회관에 도착했을 때 2시 5분이었습니다. 저는 공연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대 위에 하린이가 서 있었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참가자 강아린 양입니다. 하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악보를 잃어버렸어요.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아빠 노래를 포기하기 싫어요. 하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노래는 돌아가신 아빠가 만든 노래예요. 제가 외우고 있어요. 저는 객석 맨 뒤에 서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린이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반주 없이 아이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달빛 우체통이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린이가 노래하는 동안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린이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하린이 정말 잘했어. 엄마 왔구나. 하린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시상식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하린이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선영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야, 강윤서. 지금 당장 안 오면 여기 그만두는 줄 알아.
선영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언니 시상식 끝나면 갈게요. 시상식? 네가 거기서 뭘 받아? 네 딸이 뭘 받는다고? 언니, 지금 당장 안 오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하린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가야 해? 저는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눈이었습니다. 하린아, 괜찮아 엄마.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하린이가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화회관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린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작은 아이가 텅 빈 의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식집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에 도착했을 때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흠뻑 젖은 채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 씨가 카운터에 서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야, 꼴 좀 봐라. 생쥐 같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빨리 설거지해. 싱크대 터지겠어. 싱크대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린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금쯤 시상식이 끝났을 거였습니다. 아이가 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떨어졌을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옆에 없었습니다. 그릇을 닦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거지 물에 섞여서 아무도 모르게요. 저녁 6시쯤 가게에 손님이 좀 줄었습니다. 저는 땀범벅이 된 채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한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열린 전국 동요 콩쿠르에서 항구 도시의 13살 소녀가 대상을 수상해 화제입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하린이가 나왔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고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상 수상자 강아린 양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작곡한 노래를 무반주로 불러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하린이가 대상을 탔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린이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일하면서 참가비 모아줬거든요. 아이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못 왔는데 괜찮아요. 엄마는 저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강아린? 여기 이름이랑 똑같네요. 선영 씨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A 동명이인 아니겠어요? 하린이라는 이름 흔하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하린이 맞아요. 손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진짜요? 대상 탄 애가 여기 아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딸이에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 몇 명이 웅성거렸습니다. 와, 대단하다. 전국대회에서 대상이래. 무반주로 불렀다며? 완전 실력파네. 선영 씨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손님들이 나가자 선영 씨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상 타면 우리 집 월세 내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TV 나왔다고 착각하지 마. 니네가 뭐가 달라진 거 있어? 선영 씨가 팔짱을 꼈습니다. 여긴 네 집 아니고 우리 집이야.
네 딸이 상 받았다고 네가 잘난 거 아니거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옆집 생선가게 사장님이 분식집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방금 뉴스 봤어요. 조카분이 대상 탔다면서요? 선영 씨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조카가 노래를 좀 해요. 대단하네요. 전국대회에서 1등이래잖아요. 그러게요. 제가 얼마나 응원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응원은커녕 악보를 물에 적셨으면서요. 생선가게 사장님이 나가자 선영 씨가 저를 흘겼습니다. 뭘 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시 뒤 선영 씨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에서 다른 상인과 이야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언니 동서분 딸이 대상 탔다며요? 네, 근데 그게요. 선영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동서가 콩쿠르 대상 탔다고 벌써부터 우리가 자기를 억압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네,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고 일자리도 주고. 근데 상 하나 받으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에 든 그릇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아이한테 달려갔습니다. 할인아.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 대상 탔어. 할인이가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알아. 뉴스에서 봤어. 우리 할인이 최고야. 저는 아이의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엄마 못 와서 괜찮았어? 응. 나 혼자 사진도 찍었어. 할인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삼각대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찍은 셀프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랑 꽃다발 들고 찍은 사진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만 혼자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 엄마. 나 상 탔잖아. 할인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아팠습니다. 선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마지못해 박수를 한두 번 쳤습니다. 근데 앞치마부터 입자. 손님 기다린다. 할인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국대회 대상을 탄 아이한테 할 말이 그거였습니다. 할인이가 트로피를 구석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말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건 밤 9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모네 집에서 살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힘들면 말해 엄마. 나도 더 도울 수 있어. 13살짜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조만간 이 집 나갈 거야. 진짜? 응. 엄마가 방법 찾을게.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선영 씨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야, 윤서야. 네. 아까 무슨 말 했어? 조만간 이 집 나간다고? 할인이가 먼저 방에 들어갔고 저는 선영 씨 앞에 섰습니다. 네. 더 이상 패 끼치기 싫어서요. 선영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로? 네 같은 사람 받아줄 데가 어딨다고? 찾아볼 거예요. 찾아봐. 보증금 있어? 월세 낼 돈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잖아. 니네 둘이 나가면 당장 잘 데도 없어. 선영 씨가 일어섰습니다. 꿈깨.
니는 평생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 말을 남기고 선영 씨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선영 씨 말이 맞았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월세 낼 돈도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하린이가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이거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묘지에 가져다 드리면 안 될까?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가자. 하린이가 트로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노래로 상 탔다고 말해줄 거야.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저는 하린이와 함께 아빠 묘지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선영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 오늘 점심에 단체 예약 또 들어왔어. 오늘이요? 오늘은 하린이랑 약속이 있는데. 약속? 무슨 약속? 남편 묘지에 가기로 했어요. 선영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묘지는 안 도망가잖아. 다음에 가면 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점심 피크 끝나면 가. 3시쯤 되겠다. 선영 씨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린이한테 말했습니다. 하린아, 미안해. 엄마가 점심때 일 끝나고 갈게. 하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먼저 가 있을게. 혼자 가게? 응. 길 알아. 버스 타고 가면 돼. 13살짜리가 혼자 묘지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심해서 가. 엄마가 최대한 빨리 갈게. 하린이가 트로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렸습니다. 또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린이는 버스를 타고 산 아래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공동묘지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점점 굵어졌습니다. 하린이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한테 트로피를 보여드려야 했으니까요. 묘지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흰 원피스는 빗물에 투명해졌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하린이는 아빠 묘 앞에 섰습니다. 작은 비석에 윤도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가방에서 트로피를 꺼내 비석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하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대상 탔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 노래로 상 받았어. 달빛 우체통. 하린이가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근데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여기 올 시간이 없어. 하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이모네 가게에서.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모가 엄마한테 맨날 그래. 언제까지 붙어 살 거냐고. 하린이가 흙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든 거야. 내가 없으면 엄마가 편할까? 아이가 비석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빗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자 하린이가 일어섰습니다.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하린이가 직접 쓴 편지요. 비석 앞에 편지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노래 불러줄게. 하린이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달빛 우체통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두 사람이 언덕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70대 남자와 60대 후반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백발의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품위 있는 외모에 눈가가 붉었습니다. 윤태강과 한미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이맘때 아들 묘를 찾아왔습니다. 오래전 크게 다투고 의절한 아들이었습니다. 화해하기 전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아들 기일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낯선 노래가 들렸습니다. 여보, 미정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노래, 태강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낯익은 멜로디였습니다. 아들이 만들던 노래였습니다. 도진이 노래야.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이가 만들던 그 노래.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노래하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들 묘 앞에 무릎 꿇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진이가 돌아왔니?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지? 태강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하린이가 비석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어른들이었습니다. 하린이는 무서웠습니다. 누구세요? 하린이가 더듬거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린이는 겁이 났습니다.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 태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린이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흘길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허둥대다가 가방끈이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하린이는 가방을 버리고 뛰었습니다. 트로피도 비석 앞에 그대로 두고요.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빗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태강과 미정은 아들 묘 앞에 섰습니다. 비석 앞에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국 동요 콩쿠르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상자 이름은 강아린이었습니다. 강아린. 태강이 이름을 읽었습니다. 옆에 가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태강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태강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빗물에 글씨가 조금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나는 아빠 얼굴을 기억 못해요. 엄마가 보여준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아빠 목소리는 알아요. 아빠가 남긴 노래를 매일 들었거든요. 아빠는 노래를 좋아했다고 엄마가 말해줬어요. 나도 노래가 좋아요. 아빠를 닮았나 봐요. 혹시 아빠를 아는 사람이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우리를 한 번만 찾아와 주세요. 엄마는 혼자서 너무 힘들어해요. 나도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데 아직 어려서 많이 못해요.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딸 하린 올림. 태강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미정이 옆에서 편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 아이가 도진이 딸인 거야? 그런 것 같아. 태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한테 손녀가 있었어. 미정이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도진아, 내가 이런 아이를 남겼구나.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 묘 앞에서 손녀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차로 돌아온 뒤 태강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최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우야.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올 수 있나? 무슨 일이십니까? 태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내가 망친 인생이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네, 다 뒤져봐. 내 아들이 남긴 모든 흔적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아린이라는 아이가 있어. 13살이야. 이 아이에 대해 전부 조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엄마 이름도 찾아내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전부. 태강이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을 거야. 태강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찾아갈 거야. 미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손녀가 남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성우 비서실장이 태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봐. 강아린 13살입니다. 어머니는 강윤서 35살이고요. 태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윤서 씨는 도진 도련님과 결혼한 분이 맞습니다. 혼인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하린이가 내 손녀가 맞는 거군. 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윤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강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사나? 항구도시 수산시장 근처입니다. 강윤서 씨의 친오빠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얹혀 살아? 네. 강윤서 씨 친부모님이 오래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오빠 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태강이 눈을 감았습니다. 도진이는 언제 죽었나? 하린이가 1살 때입니다. 정확한 사이는 확인 중입니다. 그럼 윤서 씨가 혼자서 12년을 키운 거야. 그렇습니다. 태강이 책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더 조사한 거 있나? 네. 오빠 집에서 별다방 분식이라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윤서 씨가 거기서 일하고 있고요. 월급은? 확인 결과 정식 급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 무보수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며느리와 손녀가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야. 회장님, 내가 아들을 내쫓지만 않았어도. 태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망친 거야. 전부 다. 미정이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찾았잖아요. 늦었어. 12년이나 늦었어. 그래도 이제라도 찾았으니까요. 태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우야. 네, 회장님. 학교 방문 준비해라. 학교요? YD엔터에서 음악 멘토링 후원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할인이 학교에 방문하게 해. 알겠습니다. 내가 직접 갈 거야. 최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할인이 학교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YD 엔터테인먼트에서 음악 멘토링 프로그램을 후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전국 동요 콩쿠르 대상 수상자 강아린 학생의 학교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YD 엔터는 대한민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으니까요. 방문 당일이 됐습니다. 강당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할인이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낯선 어른들이 올라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YD 엔터테인먼트 윤태강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국 동요 콩쿠르 대상 수상자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생님이 할인이를 무대로 안내했습니다. 할인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아린 학생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강아린입니다. 할인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콩쿠르에서 불렀던 노래를 들려줄 수 있나요?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달빛 우체통이었습니다. 태강은 무대 옆에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만든 노래였습니다. 손녀의 맑은 목소리로
다시 태어난 노래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에 있던 미정도 울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강이 하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잘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하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노래 누가 만든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 아빠가 만들었어요. 아빠가? 네. 돌아가셨는데요. 아빠가 남긴 노래예요. 태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노래네요. 아빠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나 봐요. 하린이가 웃었습니다. 네. 엄마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멘토링 행사가 끝난 뒤 태강이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강아린 학생 가정 방문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정 방문이요? 네. 후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가정 환경을 확인해야 해서요. 아, 그렇군요. 연락처를 알려드릴까요? 주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직접 찾아가 볼게요. 선생님이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수산시장 근처 별다방분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태강과 최성우가 별다방분식 앞에 섰습니다. 미정은 차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이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강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때라 손님이 대여섯 명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40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태강과 최성우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떡볶이 2인분이요. 네, 잠시만요. 선영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강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주방에서 30대 중반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강윤서였습니다. 태강은 며느리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지친 눈가와 푸석한 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하린이가 들어왔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하린이가 인사했습니다. 선영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앞치마 입어. 손님 많아. 하린이가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모, 저 오늘 숙제가 많아서. 숙제? 숙제는 밤에 하면 되잖아. 근데 뭐야?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앞치마 안 입고 뭐해? 손님한테 인사부터 해. 하린이가 움찔했습니다. 태강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린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애가 고생하네.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카예요. 엄마 일 도와주는 착한 애예요. 태강은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잠시 뒤 윤서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떡볶이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윤서가 태강 앞에 접시를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주방 쪽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설거지 다 했어? 거의 다 했어요. 거의가 뭐야? 빨리빨리 해. 선영이 혀를 찼습니다. 태강은 떡볶이를 먹는 척하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손님 몇 명이 나가자 가게가 좀 한가해졌습니다. 그때 선영이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야, 하린이 어제 학교에서 뭔 행사했다며? 네. YD엔터에서 멘토링 왔었대요. YD엔터? 거기 대기업 아니야? 네. 하린이가 노래도 불렀대요. 선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래 불렀다고 뭐가 달라져? 거기서 돈 나와? 윤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년 자랑한다고 인생 바뀌냐? 현실 좀 봐라.
태강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언니 그런 말 좀.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사실이잖아. 노래 좀 한다고 니네 형편이 나아지냐? 선영이 팔짱을 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니네가 여기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편했겠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고마운 줄 모르고. 태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선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인 줄 알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손님 뭐 필요하세요? 아까부터 듣고 있었는데요. 태강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분이 동서분이시라고요? 네, 그렇죠. 왜요? 동서분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손님이 왜 그걸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동서분이 여기서 종일 일하시던데요. 선영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요? 태강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딸년 자랑한다고 인생 바뀌냐고 하셨죠. 그것도 오해입니까? 선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최성우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YD 엔터테인먼트 비서실장 최성우입니다.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YD 엔터요? 옆에 계신 분은 YD 엔터테인먼트 윤태강 회장님이십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 회장님이요? 어제 강아린 학생학교에 멘토링 후원차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가정환경 확인차 왔고요. 선영이 눈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제가 몰라 뵙고. 선영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까 그건 농담이었어요. 동서랑 장난치는 거였거든요. 태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서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집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제가 다 받아줬거든요. 선영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조카도 제가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콩쿠르 나갈 때도 제가 응원 많이 했어요. 태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도움받은 사람은 동서분이 아니신데요. 선영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무보수로 일 시키고 아이한테 앞치마 입히고 그게 도와주는 겁니까? 선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서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태강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강윤서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윤태강입니다. 윤서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윤태강이요? 도진이 아버지입니다.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태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린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하린아. 윤서가 하린이를 안았습니다. 이분이 내 친할아버지시래. 하린이가 태강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요? 태강이 하린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린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하린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영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성우가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선영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과거 강윤서 씨 부모님 재산 정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본인 명의로 이전된 기록이 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또한 강윤서 씨를 무보수로 고용하면서 숙식 제공을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착취라니요. 저는 동서를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라면 왜 급여 지급 기록이 없습니까?
선영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전부 확보해뒀습니다. 최성우가 말했습니다. 추후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영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태강이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태강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강과 최성우가 가게를 나섰습니다. 선영은 카운터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